보세요. 집합이 영어로 뭐냐? 얘들아. 집합이 잉글리시로 뭐야? 뭐야 얘네. 니네 되게 잘 쓰는 말인데? 집합을 우리가 셋이라고 불러. 그래 우리가 전체 집합 보통 뭘로 표현해? 알파벳 S로 표현해. 그래서 집합이 셋이라. 그래서 전체 집합을 우리가 보통 S로 표현을 하죠. 응? 그럼 집합의 정의가 뭐야? 뭘 갖다 우리가 집합이라 그래?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비슷한 거야? 그럼 뭐가 집합이야? 이봐 얘들아, 니네 수학을 하려면 일단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의를 가지고 내가 적용을 시키고 활용을 시키고 응용을 한단 말이야. 앞으로 나랑 배웠을 때 내가 정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모르면은 죽일 거야. 집합이 영어로 셋인데 집합의 정의가 뭐야? 그치. 어떤 조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는 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되면 안 돼.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럼 우리 반 공집합이야? 아니잖아. 야, 니네 엄마 아빠는 니네 애들이 다 잘생기고 이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어야 돼?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조건이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전 세계 50억 인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그치? 응?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조건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훌륭한 예술가. 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훌륭하다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판단의 잣대잖아. 그치? 10에 가까운 수. 맞아? 10에 가까운 게 어느 정도야? 9면 10에 가깝나? 어떤 사람은 9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소리 하지 마. 9.99 정도는 돼야지.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죠. 그럼 몇 번이 집합일까? 그치. 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잖아. 그치?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집합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거 객관식 1번에서 하나씩 물어볼 수 있으니까 판단하면 돼. 응? 원소가 영어로 뭐야? 원소. 자신 있게 얘기해. 얘들이 왜 이래? 원소가 영어로 뭐냐? 그래, 엘레먼트. 얘들아, 모든 수학적인 어떤 기호는 어원에서 딴 거야. 여러분들 집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잖아. 집합 A, 집합 B, 집합 C. 그치? 원소는 뭘로 표현해?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떤 원소가, A라는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할 때 이렇게 쓰잖아. 이 새끼가 뭔 거 같아? 이 새끼인 거야. 엘레멘트 이 대문자로 쓰면 이거지? 이거 형상화 시켜놓은 기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수학 기호 다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어원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응? 내가 방금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읽어봐.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
원소 A가 집합 A에 뭐 한다? 속한다. 이거하고 나중에 표현이 비교되는 게 뭐하고 비교가 돼? 여러분 집합 한 번씩 다 하셨다며. 요거랑 비교되는 게 요거 무슨 뜻이야? 집합 A가 집합 B에 뭐 한다? 포함된다. 무슨 표현이야?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 부분 집합. 그치? 포함하다가 영어로 뭐야? contain. 이거 뭐겠어? C자야. contain의 두 문자 딴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과 원소를 정의를 했으면 이 원소는 뭐야?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는 집합의 구성원들이야. 그치? 응?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이란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집합의 이제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이 얘들아 몇 가지가 있어? 수학에서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3가지가 있어. 뭐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8에 약수들을 집합으로 묶어 놓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집합 기호는 다 아시죠? 8의 약수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나열한다 그랬지?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 원소 나열법. 근데 이 원소 나열법은 사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열을 한 건데, 저기 가가지고 한 2만쯤 가서 2만의 약수를 나열을 하래. 미친 짓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야? 그치. 집합은 뭘 만족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조건을 갖다 명시를 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표현해? X라는 원소로 가져. 이게 뭐야? 뭐라고 읽어? 이게 뭐, 꿀먹은 벙어리야? 1이야? 뭐라고 읽어? 짝대기 영어로 뭐야? 바 또는 컷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그럼 X, 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주면 되죠. X는 뭐의 약수? 8의 약수다. 방금 내가 조건을 뭐 한다 그랬어? 제시한다 그랬지. 무슨 법이야? 조건 제시법이야.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겠지? 또 뭐 있어? 그치. 원소를 뭘로 나타내? 그림으로 나타내.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야. 요걸 갖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렇게 3가지가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자, 집합을요 2가지 부류로 나눠볼게.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집합이 있고 카운팅을 못하는 집합이 있어. 즉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져?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 그치, 유한. 뭐가 있다는 얘기야? 끝이 있다는 얘기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유한 집합이 있고, 원소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 무슨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 있어. 자, 이때 요 유한 집합 중에서 특이한 거 하나 있지. 무슨 집합일까? 그치,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애. 자,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일까 무한일까?
당연히 유한이죠. 셀 수 있잖아, 0이라는 숫자는. 그치? 그 유한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공집합은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이거 뭐라고 읽어? 공집합 또는 파이라고 읽으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집합기호를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면 되죠. 그치? 다 아는 얘기들이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한 판 끝났으니까 문제 한 2개 정도 풀 수 있을 거야. 봐봐. 집합의 표현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해놨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건 제시법으로 옳게 표현한 거 찾아보래. 몇 번이야? 지금 원소들을 보니까 뭐의 약수들이야? 15의 약수들이죠. 몇 번? 3번. 그치? 야, 저기서 15의 양의 약수라는 게 뭔 소리야? 응?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약수 배수가 어디까지 확장이 돼?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돼. 응? 그러니까 배수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는 2의 배수들 하면은 자연수만 2, 4, 6, 8 이렇게 갔잖아. 그치? 또 물어보자. 약수와 배수의 정의가 뭐야? 스티커 써줄게. 니네 1학년 때 다항식에 나눗셈 하면서 요식 배웠죠? 그치? 자, 이때 A하고 B하고 Q가 모두 다 정수들이야. 자, 그럼 여기서 A를 뭐라고 불러? A를 B나 Q의 배수라고 불러. B나 Q를 A의 무슨 수라고 불러? 약수라고 불러. 그럼 질문. 0은 모든 수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0은 모든 수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 빨리 생각해봐. 다수결로 해? 다수결로 해봐. 0은 모든 수의 배수이다. 참이다. 손 들어봐. 다수결로 참이네? 얘만 만족하면 된단 말이야. 0은 여기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등식을 만족할 수 있죠? 여기에 뭐만 오면? 0만 오면. 그럼 0은 모든 수의 배수야.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1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약수가 된다고. 물론 얘네들이 정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응? 양의 약수 나왔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 넘어가봐. 자, 유한집합 아까 무슨 집합이라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그럼 몇 번이야? 수학에서 이런 거 표현 되게 싫어해. 점점점. 니네 이거 봤을 때 저 1번 집합 무슨 집합인 것 같아? 2의 배수의 집합인 것 같잖아. 니네가 해봤어? 저 뒤에 뭐가 나올 줄 알아? 알 수가 없다고. 그치? 2, 4, 6, 8, 10 하다가 갑자기 15, 20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 싫으니까 우리가 무슨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응? 무한집합. 무한집합. 몇 번이야? 3번이죠. 가장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얘는 뭐야? 1만을 원소로 갖는 유한집합이겠지. 그치? 되시겠죠? 응? 답은 3번. 자, 넘어가시고. 어려운 문제가 없냐? 아, 원소 개수 하면서 원소 개수 표기법 얘기 안 했다. 원소의 개수의 표기법은 요 집합 괄호에 놓고 n자 붙여주면 돼. 응? 자, 그러면 지금 원소의 개수를 니네 보고 세보라는 거잖아. A의 원소 몇 개야?
얘들아,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뭘 니네가 조심하셔야 되냐면 그 조건의 변수를 조심해야 돼. 봐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원소 개수를 3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은 뭘 잘못 본 거야? 지금 우리의 원소는 지금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5 이하의 자연수에 꽂혀가지고 5 이하의 홀수만 세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뭐가 5 이하야? n이 5 이하죠. 그럼 n이 5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x도 몇 개가 결정이 돼야 돼? 5개가 결정이 돼야 돼. 응? 근데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때 눈 돌아가서 틀린다고. 급하게 막 제끼다 보면. 응?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n에 따라서 이렇게 5개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그쵸? 응? NA는 자 5로 확정이고요. B는 자 11의 배수래. 100보다 작은 몇 개야? 9개지. 배수의 판정은 얘들아 11의 배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여기서 얘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 요 새끼만 결정하면 되니까 m이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9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11의 배수는 전체 9개. C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죠.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지.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C는 공집합이 돼서 전체 4개 답이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되실 거고. 되죠? 해보시고. 자, 새로운 집합 구하기는 문제에서 조건을 갖다가 어떤 제시를 해줄 거야. 자, 지금 그 조건이 제시된 거 가지고 니네가 이제 집합을 만들어 보시온데, 자, 지금 집합을 보면은 A가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 자, 근데 집합 X는 그 두 원소를 곱해서 만들어 주래. 응? 조심할 거는 여기서 A하고 B는 무조건 달라야 될까? 같아도 상관이 없지. 조건이 없잖아. 다르다는 조건이. 그러면 집합 X는 원소나열법 써보자. 하나씩 써볼게. 둘 다 마이너스 1이 선택이 되면 1이 될 거. 그치? 응? 자, 근데 여기서 요 새끼가 있기 때문에 0은 어떤 수랑 곱해도 아까 0이라 그랬잖아. 그럼 0은 무조건 하나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럼 이제 0 말고 나머지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수들만 써주면 되겠지? 그럼 뭐 만들어져? 마이너스 1과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고, 그치? 그 다음엔 2와 2가 곱해져서 4까지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2개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곱하기가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응? 자, 그래서 이때 집합 X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으로 구해지고. 되시겠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요 집합은 단원이 2개인데 사실 두 번째 챕터가 어려워. 첫 번째 챕터는 그냥 집합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정의만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쭉쭉 가시면 돼. 응? 이제 집합이 연산으로 가야 이제 좀 할만하고. 요거 한번 잘 봐봐. 지금 저 원소 기호랑 부분 집합 기호는 말씀드렸죠? 응?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 요거 아까 내가 뭐라고 국어로 읽었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니네 가끔씩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뭐 어떻게 보일 거야? 그림 그릴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줄래?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명제는 배우셨나요?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이런 거 배웠어? 좋아.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한 줄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A에 속한다. 자, 요거 이면 X가 B에도 속한다. 요거 한 줄이라고. 즉 이게 무슨 뜻이야? X에 속한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속할 때? B에도 속할 때.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쵸?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속해? B에도 속해. 자, 그러면 만약에 A랑 B랑 같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참거지? 참거지? 얘들아, 헷갈릴 때는 뭐 생각해 보면 돼? 정의 생각해 보면 돼. A랑 B랑 같아. 그럼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다 속해? 속하지.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맞아.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 더 확인하고 갈게. 진부분집합이 뭐야? 진부분집합. 그치, 진짜 부분집합들이야. 같지 않은 애들, 작은 애들. 즉, 진부분집합은 어떤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되는데 A가 B가 아닐 때, 요걸 갖다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 그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되시죠? 응? 자, 그러면은 요 부분집합의 정의를 하셨으면 요것까지 확인하고 갈게. 자, 서로 같은 집합. 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불렀어. 니네한테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임을 보이래. 뭘 보여주면 될까요? 두 집합이 서로 똑같은 집합임을 보이래. 뭘 보여주면 될까? 자, 집합의 상등의 정의도 한 줄이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A가 B에 포함돼.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부등호 표현으로 가시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동시에 모두 만족하면 될까? B가 A에 포함되면 돼. 그치? 그러면 양빵 찡글빵이잖아. 무슨 말이야? 요 상황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단데, 요 상황을 부등식으로 표현하시면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A랑 B랑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집합의 상등의 정의라고 불러.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왜냐하면 문제에 바로바로 노출이 될 거야. 좀 이따가 보시면. 응?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을 별표 하나 치시고, 요게 이제 집합의 정의 파트에서 니네가 시험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요거를 주제를 하나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거 약간의 침착함만 있으면 잘 안 틀리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해. 응? 자, 내 용어 하나를 가르쳐 줄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쓰지 않는 용어인데, 과거에 이거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시험에 이제 노출은 가끔씩 되니까 멱집합이라는 게 있었어. 영어로 우리가 파워셋이라고 불러. 혹시 멱집합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봐? 들어봤어? 뭐야? 드라마 봤어? 내 기억 어딘가에 한 번씩은 들어봤다 뭐 그 정도지? 멱집합이란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그냥 간단하게 원소 2개만 갖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가 지금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면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야, 얘들아? 4개지. 그치? 자, 다시.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얘들아, 니네가 1학년 1학기에서 배운 경우의 수 곱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라는 애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가 이 부분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나중에 니네 공식처럼 외운단 말이야. 만약에 A의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럼 이때 X의 개수는 몇 개야?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니? 2의 n승계야. 왜 2의 n승계일까? 내가 방금 무슨 법칙에 의해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즉 X라는 애는 A가 갖고 있는 원소들 중에 일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A의 원소가 n개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가 원소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집합 X라는 애는 하나씩 우리가 대응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x1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지. 즉 얘에 대해서 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마찬가지 얘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경우의 수가 2가지지. 근데 얘랑 얘는 동시 패션으로 일어나야 되지. 판단을 하실 때. 그럼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전부 곱해져서 몇 번이 곱해지는 거야? n번이 곱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 곱의 법칙에 의해서 몇 승으로 나온다고? 2의 n 거듭제곱으로 나온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응? 얘기가 잠깐 딴 거로 샜는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분 집합이 x가 4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공집합 또는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이렇게 4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잖아. 자, 그럼 이때 이 멱집합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집합 A의 파워셋 또는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 근데 요런 집합을 포함하는 우리가 어떤 원소들의 표현을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멱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파워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파워에 P자 따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공집합 원소로 갖고, 자, 집합 1 원소로 갖고, 자, 집합 2 원소로 갖고, 집합 1, 2를 원소로 가져.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줘놓고 니네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주냐 하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니네가 하나씩 판단을 해봐. 1번. 공집합은 파워셋의 원소다. 맞아, 틀려? 맞지? 공집합은 원소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2번. 공집합은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얘도 참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지? 얘도 참이야. 자, 3번. 자, 집합 A는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다. 얘 맞아, 틀려? 이봐, 틀린다고. 이거 맞아, 틀려? 빨리 가만히 잘 생각해봐. 집합 A는 뭐야, 얘들아? 요게 집합 A지. 그치? 얘가 맞으려면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돼. 응? 어떻게 바뀌어야 돼? 집합 A가 파워셋의 원소이다로 바뀌거나. 그치? 그럼 요 집합 A는 지금 파워셋의 원소죠? 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요렇게 바뀌면 참이겠지. 그치? 얘 하나만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부분집합의 원소로 갖는 집합. 그치? 이해하고 있어? 이게 헷갈린다고. 집합을 원소로 갖게 되면. 응? 요렇게 주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주기도 해. 그럼 이렇게 주면 좀 더 맞춰서 되나? 얘를 요렇게 줬어. 그럼 단방 틀린 거 보여? 그치? 왜냐하면은 얘가 맞으려면은 이 PA가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지? 집합 1과 집합 2를 원소로 갖고 있죠. 이해되시죠? 응? 요런 우리가 관점에서 보셨을 때 요 내용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중간고사로 내버릴 거야. 왜? 니네 눈속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나 속하는 관계를 표시를 하셨을 때 되게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돼. 응?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셔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 1번은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아요? 1번 틀렸죠? 지금 집합 A의 원소는 A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어. 그럼 저거 두 개만 삼지창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집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틀렸어. 그치? 돼? 얘가 맞으려면은 요 삼지창 기호를 뭘로 바꿔야 돼? 부분집합 기호로 바꿔야 돼. 응? 틀렸고. 택도 없는 소리죠? 집합 B라는 애를 A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 정답은 여기 있네요. 집합 BC를 A가 원소로 갖고 있지. 응? 되시겠죠? 응? 4번은 요 부분집합 기호를 살리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여기다가 집합을 한 번 더 씌워줘야 되지. 그치?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지금 A가 원소를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A라는 애 하나랑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에 이렇게 두 개 원소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A의 부분집합 X라고 했을 때 얘들아 X 몇 개 가능해? X 몇 개 가능해? 지웠네? 4개 가능해? 그 4개를 내가 써볼게. 그 4개 어떻게 돼? 첫 번째 공집합. 그 다음에는 뭐를 원소로 갖는 애? A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그 다음에는 집합 BC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그치? 그 다음에는 둘 다 원소로 갖는
요렇게 4개의 부분 집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유형 6번은 잘 나오니까 나중에 편애자의 천지 빽깔이야. 나중에 연습하면 돼. 응?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부분 집합의 정의까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요것도 다시 볼게요.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A가 B에 포함되려면 말로 해봐.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치?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일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지금 집합을 3개를 줬는데, 자, 집합 X는 마일, 0, 1, 3개의 원소를 갖고, 자, 집합 Y는 뭘만을 원소로 갖는 애야? 0만을 원소로 갖는 애죠. 자, 집합 Z는 X의 원소들 중에서 뭘 취해놨어? 절대값을 취해놨으니까 뭐하고 뭐만 원소로 갖는 애야? 0과 1만 원소로 갖는 애야. 그치?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눈으로 보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제일 작은 집합이 Y고, 두 번째 집합이 Z고, 제일 큰 집합이 라지 X가 되겠죠. 그쵸? 되시겠죠? 응? 넘어가시고, 상문제도 하나 없다 여긴. 다 기본 문제들 몇 개. 근데 이거 니네 B단계랑 나중에 내가 숙제 C단계도 다 내줄 거거든. C단계는 레벨이 확 올라가서 좀 어려워. 그 C단계 해보시고 모르는 거는 다 질문 올리셔야 돼. 자, A하고 B가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이때 A가 B에 포함될 때 여러분들 이런 부등식에 포함 관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연필로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전부 수직선에서 표현을 합니다. 항상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응? 자, 지금 집합 A가 정해졌어. A가 지금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근데 3은 포함이 되는 요 상황이야. 요게 이제 집합 A야. 그치? 자, 근데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B가 A를 품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B를 이렇게 크게 그려. 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B가. 그쵸? 자, 그럼 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수직선 상에서 지금 대소관계가 바로 니네 눈으로 보인다고. 이해돼? 그럼 니네는 뭐 하나만 조심하면 돼? 등호 성립 여부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요 왼쪽 상황에서 A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그치? 그럼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돼? 얘네들이 과연 같아도 되는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얘는 둘 다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이 없죠. 그치? 그럼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해돼? 응? 자, 근데 오른쪽을 잘 보세요. 요 그림상에서 2a 플러스 9가 3보다 커야 돼. 그치? 근데 얘는 바깥에는 뚫려 있는데 안에가 막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3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것만 니네가 한 번 정도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응? 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A는 0 이하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9 넘어가면은 뭐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잖아. 그치? 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 3개. 응? 야, 니네 이거 정수 개수 세는 것도 아나? 봐봐. 정수 개수 어떻게 세 이거? 요게 기본이야. 응? 둘 중에 하나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빼면 돼. 이때는 몇 개야? 33개야. 양방에 등호가 다 있을 때는 어째야 돼? 하나 더 해줘야 되고,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하나 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잘 하시면 되는 거야. 되시겠죠? 응? 요런 거야 몇 개 안 되면 세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셀 순 없잖아. 그치? 응? 자, 그래서 A의 개수 요렇게 보셨고, 되시죠? 여기까지? 응?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부분집합 구하기 요거부터 한번 끊고 갈게. 5분만 쉬어.